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1년에 한 번씩 부딪히게 되는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진 5년 차, 영원한 내 편인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둘 다 늦게 결혼을 한 편이라 아이는 일찌감치 포기를 했고, 그냥 남편과 저 둘이서 욕심 없이 살다가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이 희망이라면 희망입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참 사이가 좋습니다. 성향이 완전 다른 사람들인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넘치거나 과하면 알아서 경고를 해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경우라 불만 사항이란 것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부부랍니다. 퇴근을 하고 남편과 둘이 저녁을 먹고 차 한 잔 마시는 것을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우리 부부. 둘만 있으면 정말 저희 부부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먼저 결혼을 한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그 부부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이죠. 5년 결혼 생활 동안 따지고 보니까 저희 부부 일로 서로 의견이 갈라진 일보다는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저희 부부가 얼굴을 붉히고 의견이 달라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서로 사과하고 암튼 그랬었던 것 같긴 합니다. 사이 좋고 잔잔한 저희 부부 사이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자주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꼭 1년에 한두 번씩 저나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일어났던 문제는 시어머니 생신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미리 생신을 하신다고 해서 생신상도 차려드리고 선물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생신 당일에 미역국을 끓여드리지 않았다고 엄청 속상하다고 저희 집까지 일부러 쫓아오셔서 한 소리를 하시고 엄청 화가 나서 돌아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기억이 나는 건 시어머니 본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노를 하셨고 그래서 제게 실망을 하셨고 그리고 아내가 현명하지 못하면 남편이라도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더 화가 났고 암튼 그렇게 화를 내시고는 저의 말은 듣지도 않으신 채 차를 타고 쌩하고 가버리시던 모습입니다. 너무 황당했었던 기억이라 몇 년이 지났는데도 차를 타고 휙 하고 달려가시던 시어머니 모습이 눈에 훤하네요. 그 일은 알고 보니 저희 형님이 중간에서 이간질을 시켜서 그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역국 일로 인해 초장에 저나 남편의 길을 꺾어야 한다고, 바로 합가를 해야 한다고, 형님이 얼마나 오지랖을 떨었었는지. 결국엔 남편이 나서서 형님의 입을 틀어막긴 했지만, 아, 결혼이란 것이 우리 둘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변수가 많구나. 그리고 저 형님이란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겠구나.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의 위치였습니다. 형님네는 시어머니와 엄청 가깝게 살고 계세요. 그에 반해 저희 집은 시댁과 1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저희가 집을 이곳에 마련한 이유는 바로 직장과의 거리 때문이었었거든요. 이곳이 저희 부부 둘에게 다 효율적인 집의 위치인데 시댁과 멀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이사를 강요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단지 저희 집에 오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당신이 당신 아들 얼굴 보는데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이사를 하라 하셨는데 이 일 또한 형님이 얽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를 하라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런 요구는 하시는 게 아니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는 니들이 처음 그곳에 집 마련한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 큰애도 직장이랑 먼데 우리 집이랑 가까운 곳에 집 얻었잖아. 그래서 큰애는 자주 보는데 우리 둘째는 너무 먼 곳에 살아서 내가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구나. 이건 나를 너무 배려하지 않은 처사야.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사를 하겠다는 소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이사하거라. 우리 집 근처로. 내 욕심일 수도 있지만 나는 결혼을 시켰어도 죽을 때까지 우리 아들들 얼굴 자주 봐야겠어. 엄마니까 그 정도 욕심은 부려도 되는 거 아니니? 이러쿵 저러쿵 말할 필요 없는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제 남편 얼굴을 자주 봐야 한다고. 그게 엄마의 욕심이라면 욕심이라고 하시며 이사를 강요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시어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말씀을 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조근조근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 저도 차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했었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그 사람을 자주 보내도록 할게요. 단지 어머니가 자주 보고 싶다는 이유로 직장하고 거리가 멀어지는데 다시 이사를 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욕심이라 하시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말씀 자체가 며느리인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인 제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머니 저는요. 그다지 제가 착한 며느리는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 저한테 전화하셔서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거 정말 많이 불편해요. 형님은 어머니 이런 일방적인 요구사항에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게도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저는 좀 그렇네요. 이사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부부 사는 곳인데 이사를 해라.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 그동안 니들이 어째 행동하는지를 지켜봤다라는 그런 말씀 정말 많이 불편해요. 전 어머니하고 불편한 사이 되고 싶지가 않거든요. 저도 말에 있어서 조심할 테니까 어머니도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로서 그의 엄마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선은 좀 지켜주셔야죠. 제가 정중히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방적인 말씀 저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자주 저런 일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1년에 정말 한두 번씩 마치 연례 행사처럼 시어머니는 저런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긴 했었어요. 미역국, 이사 외에도 집안 살림을 하는 남편을 나무라신 적도 있었는데 부끄럽게도 저는 집안 살림에는 소질이 정말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소질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건 바로 음식이었었는데 청소는 정말 잘할 자신 있는데 음식은 아무리 해도 늘지도 않고 워낙에 소식을 하기도 하고 먹는 것에 흥미가 없는 사람이라 음식 솜씨가 더 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서 요리의 대부분은 남편이 하곤 합니다. 저는 옆에서 남편의 조수 역할을 하고 나머지 뒷정리를 하죠. 하물며 집안에 뭐가 떨어졌는지 채워 넣어야 하는지도 남편이 알아서 하는 편이고요. 저는 요리를 하고 냉장고를 채워놓고 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에 반해 남편은 요리 학원을 다닐 정도로 너무 재미가 있다고 요리를 배우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잘하고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으니까 요리를 남편이 하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아시게 된 거예요. 흔하게 시어머니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 왜 우리 아들 집안 살림을 시키냐? 왜 우리 아들을 부려먹느냐? 나는 우리 아들 키울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그렇게 키웠다. 네가 여자인데 왜 네가 안 하고 남자인 우리 아들을 주방에 들락날락거리게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남편이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긴 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엄마가 나서서 우리 부부 집안일에 관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자기는 소질이 있는데 저는 정말 소질이 없다고. 그럼 소질이 있고 재미를 붙인 사람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신경을 쓰시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저 말이 시어머니 마음에 깊숙이 박히긴 했었나 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 아들을 주방에서 꺼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기셨었나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시댁에 갈 일도 없었고 가끔 안부 전화만 드리고 다들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건드릴 일이 없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는 형국이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김장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거였었는데 이번엔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한번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백신도 맞았고 이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으니 모이자는 말씀이셨는데 저는 한 달 뒤에 2차 백신을 접종합니다. 남편은 저보다 일주일 먼저 맞았기에 남편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2차 백신 접종을 하죠. 그래서 백신 2차 접종 시기를 말씀드렸고 김장하는 건 상관없으나 백신 접종 시기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시어머니는 총 3번 정도 날짜를 변경하셨습니다. 일정 맞춰 놓으면 다시 전화를 하셔서 일정을 당기셨고 또 다시 맞춰 놓으면 다시 한번 일정을 늦추시고 암튼 그리 하셨는데 그 일정은 바로 형님네 사정에 맞추시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 부부가 최대한 맞춰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었는데 일정을 확정했다고 다시 전화가 오셨는데 그 일정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사람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총 3번이나 변경을 했었으면서 자본 일정이 글쎄 제가 백신 2차 접종하는 시기와 겹치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토요 근무가 있는 사람인데 하필이면 그 토요 근무에 잡아 놓으셨더군요. 분명히 남편과 제가 함께 김장을 하러 갈 수 있는 일정을 넉넉히 드렸었는데 하필이면 남편이 일하는 날 그리고 제가 백신 접종을 하는 그 주에 날짜를 떡하니 잡으셔서 그날 김장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날짜를 잡은 이유를 말씀하실 때가 더 가관이긴 했었습니다. 네 형님이랑 의논해서 날짜 정했다. 원래는 전주에 하려고 했는데 글쎄 그 전주 토요일에 우리 손주가 축구 교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어쩔 수 없이 한 주 미뤘어. 그날 일찌감치 오도록 해. 오랜만에 다들 모여서 김장도 하고 맛있는 저녁도 먹도록 하자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날짜는 제가 백신 접종을 하고 정확히 이틀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맞춰드릴 수 있는 날을 말씀드렸었는데 왜 하필이면 제 몸이 불편할 수도 있는 그 주에 김장을 하자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애 축구교실은 그리 중요하고 며느리 몸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형님이 중간에서 시어머니와 짜고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저 백신 맞고 몸 힘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그 날짜에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그이도 출근하는 토요일인데 애 축구교실이 하루 종일 하나요? 그냥 축구교실 하루 뺄 순 없는 거예요? 왜 하필 그 날짜에?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러시더군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뭐 죽다 살아났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소수이고 살짝 열만 나는 정도라고. 김장하는 거 전혀 문제없다고 말이죠. 나도 맞았고 큰애도 맞았고 다들 2차까지 다 접종했어.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아프다는 사람 없었다. 그냥 기분이야. 기분 탓에 아플 수도 있겠다 하고 미리 겁을 먹어서 그렇지. 정말 암시롱 않다니까. 하루 정도 푹 쉬고 나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짱하니까 김장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 그리고 너 휴가까지 써서 거의 일주일 내내 쉰다며. 너무 잘 되었지 뭐니? 이번에 집 정리 좀 하려고 했는데 이왕 쉬는 김에 우리 집에 머물면서 집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줘라. 둘째 이야기 들으니까 네가 그렇게 정리를 잘한다며. 원래는 큰애랑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큰애 손목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맨날 집안 살림 하면서 애들이랑 아범 뒤적거리 하다 보니까 큰애 몸이 지금 말이 아닌가 보더구나. 그러니까 이번 김장도 네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거야. 큰애는 좀 늦게 오라고 했어. 너랑 내가 그 전에 재료 다 준비해놓고 큰애 와서 속만 조금 넣으라고 했다. 넌 집안일 거의 안 하니까 손목 아플 일도 없잖니? 건강하고 어디 아프지 않은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이번엔 고생 좀 해라.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니들 일이고 우리 아들까지 나서서 지가 좋다고 했으니까 말 안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요리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니? 우리 아들 흉 잡힐까? 내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 그리고 요리 못하는 여자들은 여자도 아닌 거야. 못하는 게 어딨니? 다 배우고 여러 번 해보면 나아지는 거야. 네가 귀찮고 하기 싫으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지. 난 이거 너 정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참에 김장도 직접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우리 집 정리 좀 도우면서
나한테 몇 가지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한 요리도 좀 배워보도록 해. 여자가 요리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결혼한 지가 얼만데 아직도 집안 살림에 서툴다 하는 게 말이 돼? 아무리 니들 부부 사이라고 해도 이건 시어머니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나한테 좀 배워. 언제까지 우리 아들만 부려먹을 생각이야? 너도 참 양심 없다. 어머니,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또 일방적이세요? 제가 아플지 안 아플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세요? 개개인마다 다른 건데, 그리고 저는 건강하니까 집안 살림하지 않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고생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 본데, 어머니, 다 사는 게 다른 거예요. 형님은 형님대로 그리 사시는 것이고, 전 저대로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이렇게 억지 부리면서 말씀하시면 어머니 기분이 좋으세요? 어머니도 말씀하시면서 이건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 그런 이성적인 생각 안 드세요? 정말 지금 어머니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 맞나요? 아니, 내 말이 뭐가 틀렸다고 하는 거니? 정말 아프지 않다니까. 이미 경험해봤으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며느리 괴롭히고 싶어서 미친 노인네도 아니고 죽을똥 살똥 아픈 이를 데려다가 부려먹겠니? 너야말로 말 참 이상하게 한다. 형님의 인생? 뭐 큰애 인생은 부엌대기라는 말이니? 너는 배웠으니까 너무 잘나서 남자 부려먹고 살고, 그리고 원래는 네가 주가 돼서 하게끔 니네 집을 사려고 했었는데 내가 너 배려하느라 그냥 우리 집 사자고 한 거야. 이런 사정도 모르면서 무슨 죽는 소리 그렇게 하니? 네가 뭘 자주하는 것도 아니면서? 어머니 정말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분인 줄은 몰랐었어요. 그럼 어머니, 저도 형님처럼 부엌대기가 되어서 손목 다 나가고 해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좀 솔직해지세요. 지금 어머니 아들 부려먹고 산다고 어머니 아들이 요리한다고 그거 트집 잡고 계신 거잖아요. 요리를 못하는 여자들은 여자가 아니라고요? 남자들이 요리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어머니 그거 아세요? 요리사로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남자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뭐 성전환 수술이라도 받은 사람들이래요? 왜 자꾸 요리 이야기 하시고 저희 집안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간섭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저를 배려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신경 써 달라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어머니, 부려 먹으실 거면 좀 교묘하게 제가 눈치를 못 채게끔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머리를 조금만 더 쓰셔서 제 머리 꼭대기 위에 앉으셔서 저를 부리시라고요. 이런 눈에 다 보이는 그런 수를 쓰지 마시고요. 안 아프면 김장 가도록 할게요. 그날로 이미 일정은 픽스가 된 것 같으니까 제발 더 이상 날짜 변경은 하지 마세요. 안 아프다고 하셨으니까 안 아픈데도 아프다고 꾀병 부리면서 유치하게 굴 사람은 아니니까 암튼 그날 보시죠. 어머니 말씀처럼 멀쩡하면 아침 일찍 가도록 할게요. 그럼 끊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저는 만일 아프지 않다 해도 시댁엔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훌륭한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은 생각보다는 제 남편의 훌륭한 동반자라는 타이틀을 더 얻고 싶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저와 동일한 생각이고요. 왜 저희 부부의 삶에 이러쿵 저러쿵 간섭을 하시는 걸까요? 그 요리를 못하는 여자는 정말 여자가 아닌가요? 여자들은 꼭 요리를 잘해야 하는 건가요?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꼭 요리에 잘해야 하는 성별이 있나요?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오랜만에 시어머니가 어처구니 없는 욕을 하셨기에 더 현타가 온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시어머니와 관계 맺지 않아도 아쉬울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둘째다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런 제 마음을 아시니까 가끔 저렇게 찔끔찔끔 찔러보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아시면서 저리 막말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런 식이면 저런 식일수록 제 마음만 더 멀어지는 것이고 당신 그 둘째 아들만 멀어지는 건데 왜 저렇게 일방적인 막말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애매하게 1년에 한두 번씩 저러시는데 확실하게 저를 쥐잡듯이 잡으면 저도 확실하게 대거리를 하고 인연을 끊어버릴 텐데 감질만 나게 행동을 하시니 그럴 수도 없고 암튼 며느리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아니니까 더 배려하지 않는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십니다. 아이 축구 교실에도 밀렸고
다들 아무렇지 않다고 하니까 저도 멀쩡할 테니 휴가 받은 김에 김장하고 집 정리까지 하라는. 그리고 요리를 못하면 여자도 아니니 이번 참에 몇 가지 요리를 배우라는. 이런 대단한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십니다. 참 어이없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